사랑합니다. 이투스 사회탐구 강사 이두입니다. 뽀글이들 안녕. 2025학년도 3월 학력평가 통합사회 해설 강의입니다. 자, 우리 고1 뽀글이들 고등학교 입학해서 처음 보는 시험일 텐데 다들 어려웠을 거야.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중학교 때 배운 거라고? 머리 아파! 라고 문제 풀면서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도쌤이 1번부터 20번까지 전문항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어떤 개념이 필요한 문제인지까지 해설 꼼꼼하게 해주도록 할게. 자, 1번부터 가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상가라는 거, 윤리 파트라는 거. 얘들아, 윤리 파트는 어떻게 풀라 그랬어? 이런 식으로 텍스트가 나오면요. 키월드에 동그라미 쳐서 어떤 사상가인지 이름을 옆에 적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대지윤리라는 키월드 나왔네요. 생태 중심주의의 레오폴드고요. 같이 적자, 레오폴드. 자, 마저 읽어볼게요. 대지윤리는 공동체의 범위를 흙, 물, 식물, 동물을 포괄하는 대지까지, 땅, 지구까지 확장한다. 그리고 인간의 역할을 대지 공동체의 정복자에서 평범한 구성원으로 변화, 강등시킵니다. 인간은 상호 의존적인 부분들로 이루어진 대지 공동체를 그 자체로 존중해야 한다. 어떤 행위가 대지 공동체의 온전성, 안전성, 아름다움을 보존하는 경향이 있다면 그 행위는 옳다. 자, 레오폴드의 유명한 문장까지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이제 선지로 가볼게. 1번, 이성을 지니지 않은 개체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흙, 물, 식물, 이성을 지니고 있나요? 아니요, 안 지녀요. 그거랑 상관없습니다. 레오폴드랑은 상관없는 말이고요. 이런 말은 누가 하나요? 인간 중심주의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도덕적 고려라는 거의 기준은 이성이다. 그러니까 이성을 가진 인간만 도덕적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2번, 대지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은 서로 무관한 독립적 존재다. 서로 관련이 없다? 아니죠, 여러분들. 지금 인간은 상호 의존적인 부분들로 이루어진 대지 공동체를 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대지 공동체에 흙이든 물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인간이든 다 상호 의존적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지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은 상호 의존적인 존재다 라고 고쳐주시면 됩니다. 3번, 무생물, 그러니까 흙이라든지 물은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적 가치만을 지닌다. 자, 여러분들, 가치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가요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니는 내재적 가치, 아니면 뭐 본래적 가치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는 수단적 가치입니다. 뭔가의 도구로 사용되는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자, 레오폴드는요 무생물 또한 흙, 물 또한 본래적 가치, 내재적 가치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무생물도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라고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3번, 인간은 대지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다? 아니, 이런 거 인간 중심주의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고요. 레오폴드는요, 평범한 구성원으로 변화를 시켜서 우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인간 중심주의로 고쳐줍시다. 5번, 대지 공동체의 온전성을 위한 인간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레오폴드는요 대지 공동체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안에 개체 하나가 희생되더라도 그 공동체의 온전성, 안전성, 아름다움이 보존된다면 그 행위가 옳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개체를 희생시켜도 그게 공동체 온전성을 위한다면 그건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레오폴드의 생태 중심주의는 환경 파시즘으로까지 흐를 위험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맞는 말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2번, 가의 주장을 나의 그림으로 나타낼 때 기억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거 연역적인 3단 논법이 나온 건데요. 어떤 형태인지 얘기를 해봅시다. 자, 가라는 주장은 있어요. 동물 실험은 인간에게 유용하기 때문에 허용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이죠. 그리고 그 주장을 3단 논법으로 한번 바꿔보자라는 겁니다. 대전제, 인간에게 유용한 실험은 허용되어야 한다. 이게 대전제예요. 자, 그리고 소전제 기억이 있고요. 따라서 동물 시험은 허용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3단 논법은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A는 B다. 그리고 C는 A다.
그럼 C는 A니까 A는 B, C는 B다 라고 3단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주장을 3단 논법으로 어떻게 바꿨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인간에게 유용한 실험은 이게 바로 A고요. 허용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B입니다. 자, 결론 갈게요. C, 동물 실험은 그러니까 B 그대로 왔죠. 허용되어야 한다. 자, 그럼 기억에 들어갈 소전제는요. 동물 실험은 C죠, C. 그럼 A는 뭡니까? 인간에게 유용한 실험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동물 실험은 인간에게 유용하다. 이게 바로 기억이 되는 거고요. 이 기억에 대한 반론의 근거를 선지에서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기억에 대한 반론이 무슨 뜻이야? 기억은 틀렸어. 기억은 잘못되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내용이 되겠죠. 자, 동물 실험은 인간에게 유용하다가 아닌 내용을 골라주시면 되는 거야. 1번. 동물 실험은 인간의 이익 증진에 도움이 된다? 자, 동물 실험을 하면 인간에게 유용해서 인간의 이익 증진에 도움이 된다니까요. 얘는 그냥 기억하고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죠? 2번, 동물 실험은 다른 시험보다 비용 대비 편익이 크다. 자, 비용 대비 편익이라는 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비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동물 실험이 이득이 크면 동물 실험은 유용하다. 그러니까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겠죠. 이것도 맞지 않는 말이야. 3번, 동물 실험의 결과를 인간에게 적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러니까 동물 실험을 아무리 해도 그 결과를 인간에게 적용할 수 없으면 동물 실험 왜 해? 인간에게 유용하지 않은 걸? 동물 실험은 인간에게 유용하다의 반론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아니야. 그거 동물이랑 인간이랑 다르잖아. 동물 실험 해봤자 인간한테 적용할 수 없어. 위험해. 그럼 이거는 인간에게 유용하지 않은 쓸데없는 짓이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3번이 알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했는지 봐봐. 3단 논법에 대해서 얘기해서요. 기억이 뭔지 찾았고요. 그 기억에 대한 반론의 근거를 찾은 겁니다. 오케이. 4번.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은 많은 윤리적 제한이 따른다. 지금 요거는 그러니까 동물 실험을 해야 한다 라고 얘기하는 주장이 되겠죠. 5번.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을 대체하는 동물 실험이 있다. 그러니까 유용하다 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3번을 제외하고는요. 나머지 1, 2, 4, 5는 동물 실험 허용해야 한다에 오히려 근거가 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답은 3번이고. 자, 3번 넘어갈게요. 다음을 주장한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상가 윤리 파트니까요. 이 텍스트에서 키워드를 찾아볼게. 어떤 대가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 보편적 도덕 법칙을 지키려는 의무의식에 따른 행동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 도덕 법칙은 인간이 스스로 수립하는 것이기에 도덕 법칙을 준수하는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자, 이거 의무로부터 나타난 도덕 법칙 칸트가 나오는 거고요. 자, 이제 칸트에 대해서 알맞는 말을 선택해서 찾아볼게. 1번. 다수의 쾌락 증진을 위한 도덕 법칙을 수립해야 된다. 자, 쾌락이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자, 다수의 쾌락 증진은 누가 얘기하겠어? 쾌락주의자이자 공리주의자인 벤담 정도가 얘기할 수 있겠죠. 자, 2번. 누구나 지켜야만 도덕 법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자, 칸트는요. 인간이라면 지켜야 되는 도덕 법칙에 따라 행동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바로 맞는 말이 되겠다. 3번. 행동의 도덕성은 행동의 동기보다 결과에 근거해야 된다? 아닙니다. 칸트는요. 내가 도덕 법칙으로 인해서 이 행동을 한다라는 동기에만 초점을 맞추지 결과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자, 결과에 근거해야 한다라는 건 마찬가지로 벤담 같은 공리주의자에서 얘기할 수 있겠고요. 4번.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한 행동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 이것도요. 경제적 이익이라는 결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도 칸트로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자, 칸트는요. 어떤 행동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의무로부터 나온 행동만, 아니면 의무에 의해 한 행동, 아니면 도덕 법칙에 맞기 때문에 한 행동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5번. 자율적 존재인 인간은 의무의식에 따라 행동하면 안 된다? 아니죠. 자율적인 존재는요. 스스로 의식에 따라서 도덕 법칙을 준수한다라는 겁니다. 의무의식에 따라 행동한다. 이렇게 고쳐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2번이고요. 4번 넘어갈게. 그림은 인터넷 게시판 화면이다. 밑줄친 나의 입장을 지지하는 댓글만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지금 일단 나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다음과 같이 정의의 원칙을 제안합니다. 우선 모든 사람은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 같은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누려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적 약자에게 최대 이익이 보장되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사회적 지위나 직책을 얻을 수 있는 공정한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뭐 얘기하는 겁니다. 정의를 기본적 자유는 모두 다 평등하게, 그렇지만 사회 경제적인 그런 거는 기회, 자유를 누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롤스가 되겠습니다. 네, 롤스. 자, 기업. 지위 획득에서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돼요. 여기서 얘기하죠. 사회적 지위나 직책을 얻을 수 있는 공정한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거 롤스에게 맞는 말이 되겠죠. 자, 니은 경제적 불평등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어요? 자,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적 약자에게 최대 이익이 보장되는 경우에 허용됩니다. 경제적으로 무조건 다 똑같아야 돼 이렇게 볼 수는 얘기하지 않아요. 허용돼. 하지만 그때도 최소 수혜자, 가장 적게 수혜를 받는 사회적 약자에게도 최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제적 불평등은 허용된다. 디귿, 모든 사람은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 자,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 같은 기본적 자유는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라는 거죠. 리을, 정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고려해야 해요. 그렇죠.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여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을 허용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답은 기업, 디귿, 리을 4번이 된다. 루스의 정의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5번. 다음 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행 일지. 국가 A의 수도에 도착해서 베를린 장벽을 보고 왔다. 자, 얘들아, 지도가 있어요. A라는 국가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독일이죠. 자, 지금 유럽 지도가 나왔고요. 유럽의 영국을 기준으로 해서 영국 바로 옆에 있는 큰 나라 독일이고요. 바로 밑에 있는 나라는 프랑스 등이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서유럽 국가들. 자, 그래서 A는 지금 독일이라는 거고요. 독일 수도 베를린 장벽이죠. 베를린을 동서로 갈라놓았던 장벽은 이제 평화를 상징하는 예술작품이 되었다. 놀랍게도 이 장벽은 서울에도 있다고 한다. 자, 이 장벽을 부술 때요. 장벽을 조각조각 잘라가지고 여기저기 선물을 했는데 우리가요. 마지막으로 남은 분단국가죠. 그래서 우리한테도 베를린 장벽을 선물했습니다.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의 통일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독일이 장벽의 일부를 기증한 것이다. 독일은 이념적 차이를 극복하고 활발히 소통하며 평화적인 방식으로 통일을 이루었다. 국제적으로는 자국의 통일이 주변국의 평화를 가져올 것임을 설득하였고 국내적으로는 사회 통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통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자, 기억, 니은까지 완료했고요. 바로 순지로 가볼게. 1번 A. 독일은 20세기에 극심한 종교 갈등으로 인해 분단되었다? 아니죠. 독일이 분단된 이유는요. 이념적인 갈등입니다. 종교와는 다르죠. 2번 A. 독일은 경도상 우리나라 동쪽에 위치하여 표준시가 빠르다. 자, 우리 영국 런던을 지나는 그린위치 천문대가 있는 곳이 경도 영도예요. 그로부터 이제 동쪽으로 서쪽으로 경도가 갈라지는데 우리나라는 동경 135도 표준 경선으로 얘기할게요. 우리나라 표준 경선은 동경 135도로 영국 독일의 동쪽에 위치해 있어요. 자, 그래서 A는 경도상 우리나라 서쪽에 위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 서, 남, 북 중에 우리나라는 동쪽에 위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 자, 그래서 서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표준시가 그래서 느립니다. 왜? 해는 동쪽에서 떠서 동쪽에서 먼저 뜨죠. 그리고 서쪽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동쪽일수록 해가 빨리 뜨겠죠. 표준시가 빠르겠죠. 자, 3번 기억에는 이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는 주변국의 우열을 불식하기 위한 휴전협정 체결이 있다. 자, 여러분들 휴전협정을 체결하면 그 국내, 독일 내의 사회통합이 이루어지나요? 아니야. 이 국내의 사회통합이 이루어지는 건 이념적으로 너무나도 다른 분단이 되어 오랜 시간 지나서 너무나 달라져 버린 이 독일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합하는 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서로에 대해서 교육시킬 수 있겠죠. 대표적인 사회통합인 사회통합 노력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에는 뭐 노력,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
시행 등이 있다. 이런 식으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니은 통일을 시사하는 바에는 분단 극복을 위해 이념적 갈등을 확대하는 것이다. 얘들아 갈등을 확대하면 어떡하노? 싸우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자, 이념적 갈등을 해소해야죠. 없애야죠. 5번 니은 통일을 시사하는 바에는 이질화 두 개가 너무 다른 문제 해소를 위한 교류 협력이 활성화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때 활발히 소통하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교류하면서 만들어졌잖아. 이게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통일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우리가 지금 남과 북이 굉장히 교류를 안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활발히 소통하고 교류해가지고 이질화를 최대한 해소할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답은 5번입니다. 6번 갑을 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갑. 행복은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다. 행복은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인간의 고유한 기능인 이성을 잘 발휘할 때 달성한다. 마땅한 행위를 알고 습관화해야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행복은 덕이며 이성이 인간 고유의 기능이다 라고 얘기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겠고요. 을, 쾌락은 삶의 시작이자 끝이다. 쾌락은 몸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이 없는 상태이다. 얘들아, 이 상태를 뭐라 그러나요? 몸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이 없는 쾌락적인 상태. 아타락시아고요. 이 아타락시아를 외치는 건 누구야? 에피쿠로스입니다. 고통을 제거하려면 고통을 주는 욕구가 무엇인지 이성적으로 분별해야 한다. 그래야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에피쿠로스 각각 찾아주시고 보기로 가겠습니다. 기억, 갑.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아니죠. 행복은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목적이다. 이렇게 고쳐줄게요. 니은, 갑. 아리스토텔레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덕 있는 행위를 습관화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마땅한 행위를 습관해야 행복에 도달한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티귿, 을, 에피쿠로스, 행복한 삶이란 어떠한 쾌락도 충족하지 않는 삶이다. 아니죠. 지금 쾌락을 해야 된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자죠. 자, 그래서 어떠한 쾌락도 충족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필요한 쾌락. 행복한 삶이란 필수적 쾌락을 충족하는 삶이죠. 자, 그래서 에피쿠로스는요, 쾌락주의자입니다. 쾌락주의자인데 쾌락을 어떻게 나눕니까? 필수적인 쾌락과 필수적이지 않은 쾌락으로 분별을 해서 이 필수적이지 않은 애는 추구하지 않고요. 필수적인 식욕이라든가 수면욕 같은 것만 적절히, 너무 과도하게 말고 적당히 추구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쾌락주의자입니다. 리을, 갑과 을, 행복의 실현을 위해서는 이성을 발휘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왜?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인간의 고유한 기능인 이성을 잘 발휘할 때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는 말이죠. 자, 에피쿠로스는요, 쾌락 계열이지만 필수적인 욕구와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를 분별하는 건 이성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성이 즉 행복은 아니지만 이성으로 쾌락에 다가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을 발휘해야 한다에 갑과 을 둘 다 맞는 말을 하게 되는 거고요. 답은 니은, 리을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성 계열과 쾌락 계열의 학자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7번, 가나다 사상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가. 삶도 하지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을 할 수 있겠는가? 어진 사람은 살기 위해 인을 해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 마땅히 해야 할 도의에 힘쓴다. 자, 내가 삶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을 하냐? 죽음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잘해라 라고 얘기하는 유교의 공자죠. 네, 공자. 유교. 그래서 공자는 인을 강조합니다. 나, 삶은 기의 모임이고 죽음은 기의 흩어짐이다. 삶과 죽음은 사계절의 운행과 같다. 자연의 변화에 순응하며 슬픔이나 즐거움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자, 그래서 삶은 기의 모임이자 죽음은 기의 흩어짐. 이거 도가의 장자 아저씨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 슬퍼할 이유가 없다. 즐거워할 이유도 없다. 자, 다. 삶과 죽음은 하나이다. 모든 것은 상호 의존적으로 서로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된다. 연계의 진리를 깨달아 해탈하면 윤회에서 벗어나게 된다. 불교에서 말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불도 동량이 나왔고요. 선지로 갈게. 1번, 갑.
공자, 죽음보다 현실의 도덕적 실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렇다. 지금 죽음을 알 수 있겠는가? 죽음은 어차피 모른다. 그러니까 현실의 도덕에 초점을 맞추자라고 얘기하는 게 정답. 2번 나 장자, 삶과 죽음의 순환 과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힘써야 한다. 자, 일단 여러분들 도감 대 힘써야 한다 믿고 걸으면 돼요. 도가는 힘쓰면 안 돼. 너네들이 욕심을 가져서 힘을 쓰니까 괴로운 거야. 힘쓰지 말고 자연 그대로 살아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여러분들 삶과 죽음의 순환 과정, 이거 윤회를 얘기하는 거고요. 윤회를 벗어나기 위해 힘써서 해탈에 다가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불교가 되겠죠. 이거 다로 고쳐줄게. 여기 알죠? 해탈하면 윤회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게 바로 불교의 목표입니다. 3번 다 불교. 윤회를 반복하기 위해 연기의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자, 윤회를 멈추기 위해서. 윤회를 멈추기 위해. 윤회가 다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하는 카르마인데 그게 고통이야. 삶과 죽음은 하나고 삶과 죽음은 일대의 고통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 윤회에서 벗어나야 돼. 벗어나려면 연기의 진리를 깨달아서 해탈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4번 가와나.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 인을 실천해야 한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인을 실천해야 하는 거 공자가 굉장히 강조를 하겠는데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요. 행복하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살기 위해서 인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5번 나와 다. 죽음을 거부하고 불멸의 삶을 추구해야 한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죽음을 거부하라는 사람은 있지 않아요. 그죠? 자, 불멸의 삶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거는요. 도가가 나중에 변질되면 뭐라 그랬어? 도교라 그랬지. 도교에서는 이제 막 천년만년 영원히 사는 거, 막 산신령 되는 거 이런 거 좋아한다 그랬잖아. 도교나 대하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가나다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답은 1번이다. 8번 다음 글은 우리나라의 어느 지역에 대한 설문 결과가 나타낸 것이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아는 거에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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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시고요. 자, 가 찾으러 갈게요. 가의 날이 10월 25일을 맞아 국민 5천여 명을 대상으로 가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위는 지켜야 할 민족 자존의 섬이라는 응답이었으며, 일본의 지속적인 침탈 야욕이라든지 동해의 외로운 섬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이라는 거. 자, 이거 누굽니까? 독도죠. 우리 동해의 외로운 섬 독도. 자, 1번 우리나라 가장 동쪽에 위치한다. 자, 독도는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한 거 맞아요. 그러니까 해가 동쪽에서 떠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이 독도가 되겠죠. 2번 영해 설정 시 통상기선이 적용된다. 이게 뭔 소리야?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영역은요 영토, 영해, 영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영해는 우리나라의 바다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도가 섬이기 때문에 독도 주변은 바다로 이루어져 있어서 독도 주변의 바다는 우리나라의 영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영해를 설정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기선이라는 건 기준이 되는 선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중에 독도는 통상기선이라는 걸 적용합니다. 일단 이렇게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3번 종합해양과학기지가 건설되어 있다. 자, 독도에는요 종합해양과학기지가 건설되어 있지 않고요. 이 종합해양과학기지는요 자, 유명한 거 이어도라는 곳에 건설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쪽으로 쭉 가면요 제주도보다 더 남쪽으로 밑으로 쭉 가면요 이는 작은 암초 같은 거고요. 거기에 있습니다. 옳지 않은 건 3번이 되겠다. 4번 섬 전체가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5번 주변 바다에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해역이 있다. 난류라는 건 바닷물의 따뜻한 흐름, 한류라는 건 바닷물의 차가운 흐름인데요. 그거 두 개가 만나서요 독도 주변에 맛있어요. 에? 맛있는 물고기가 많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3번이 옳지 않은 게 되겠고, 9번 다음 자료에 가에 들어간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연재해 자음 모음 10.R 풀이. 자, 자음칸은요 지금 색칠이 되어 있고 모음칸 색칠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람은 바람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음 모음을 따로따로 떼가지고 표시를 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10잘 풀이가 있고요. 가로 열쇠, 세로 열쇠 각각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은 가로 열쇠부터 찾아볼게요. 자, 가로 열쇠 1번입니다. 1번은 이미 알려줬네. 열대 지역에서 발생하여 중위도 지역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을 열대에서 만들어진 저기압이다 라고 해서 열대 저기압이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뽀글이들이 아는 말로는 태풍이 있겠죠. 태풍이랑 열대 저기압은 동일한 말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응,
여, 리을, 디귿, 에, 저, 기, 암이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2번은 가, 모르는 상황이고요. 3번 넘어갈게요. 세로, 3, 여기 있네요. 피읍으로 시작하고요.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양의 눈이 내리는 현상입니다. 이거 폭설이다. 자, 그러면 피읍, 오, 기역, 시옷, 리을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네. 4번이 여기 있네요. 4번. 히읗으로 시작하고요. 집중호우동으로 하천이 범람하여 하천이 넘쳐서 가옥이나 농경지가 물에 잠기는 홍수를 얘기하고 있겠네요. 저희는 홍수 적어주시고요. 히읗으로 시작해서 오, 옹, 수.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 기역 찾으러 갈게요. 기역은 가로 시작하고요. 중간에 우가 있네요. 오케이. 자, 이제 선수로 가보도록 할게. 1번, 매우 심한 더위가 나타나는 현상이고 폭염이고요. 얘는 기역으로 시작하지 않으니까 응, 아니야. 2번, 장기간 비가 내리지 않아 땅이 메마른 현상, 가뭄이고요. 가뭄은 기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번 넣어볼까? 가-문. 오! 이게 맞나 봐.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3번,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 땅이 흔들려 지진이가 되겠죠. 4번, 평년보다, 그러니까 평균적인 연보다 기온이 매우 낮아 너무너무 추운 현상, 한파가 되겠습니다. 5번, 해저, 바다 밑에서 지진이 발생하여 거대한 파도가 해안을 덮치는 쓰나미 아니면 우리는 한국말로 해일이라고 하죠. 해일. 자, 그래서 답은 기역으로 시작하는 가뭄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지리정보체계를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연구소를 건설하고자 한다. A, B, C, D 이 중 연구소의 입지로 가장 적합한 국가를 고른 것은 단,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국가를 선택함. 자, 그래서 지금 배점 기준 1, 2, 3점, 코딩 기술 수준과 개발자 시간당 평균 인건비와 의사소통 원할 정도를 점수를 주면서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높은 점수를 찾아서 개에다가 짓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국가별로 코딩 기술 수준, 개발자 인건비, 의사소통 정도를 각각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돼. 봐봐. 기억 A를 먼저 봐봐봐. 코딩 기술 수준이 매우 우수래. 코딩 기술 수준 매우 우수는 몇 점이야? 3점. 이 옆에다가 적어요. 자, 그 다음 개발자 시간당 평균 인건비. 개발자 시간당 평균 인건비 35래. 그럼 25 이상 40 미만이 35니까 점수는 2점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의사소통 원할 정도는 매우 원할이니까 3점이 되겠습니다. 자, 3 더하기 2 더하기 3은 8. 적어주세요. 위에 따로 이렇게 적어주세요. B, 똑같이 갈게요. 코딩 기술 수준 매우 우수. 인건비 30이면 2점. 그리고 의사소통 양호면 1점. 3, 2, 1 더하면 6이 되겠고. 다음 C, 우수 2점, 18, 3점, 원할 2점 더하면 7점이 되겠네요. D, 양호 1점, 23, 3점, 매우 원할 3점, 얘도 7점이 되는 거고 마지막 E, 우수 2점, 45, 1점, 원할 2점, 5점이 되겠네요. 자, 그럼 제일 높은 점수는 8점을 차지한 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A를 고르면 되는 거고요. 자, 혹시나 궁금할 뽀글이들을 위해서 답을 찾는 데는 필요하지 않지만 지금 딱 집어진 나라가 어딘지 국가명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요. 아까 우리 독일, 영국, 프랑스 얘기했죠? 그 독일 바로 오른쪽에 있는 폴란드입니다. 폴란드. 자, B는요. 우리나라 옆에 있는 중국이고요. C는요. 세상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인도입니다. 자, D는요. 필리핀이라는 동남아시아의 섬나라고요. 마지막 E는 남아메리카의 아르헨티나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A, 폴란드가 된다. 11번, 다음 자료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아는 거에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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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자, 드디어 페루 쿠스코, 얘들아 페루 쿠스코 동그라미. 쌤이 지형 파트 얘기할 때 과거에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 고산 도시가 있다 하면서 대표적으로 페루가 있다 이런 얘기 했었죠. 우리 남아메리카 안데스 산맥 위에 있는 페루의 쿠스코라는 도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내 구경을 시작했다. 기억, 연중 봄과 같이 온화한 기후, 이거 우리
저緯도 부근에, 그러니까 적도랑 같은 비슷한 더운 곳에 해발 고도가 높아지면은 연중, 온화한 봄의 기후, 상춘 기후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쾌펜의 기후 구분에 따른 건 아니고 나중에 사람들이 추가한 AH 기후가 되겠다. 열대이자 하이, 열대의 해발 고도가 높은 기후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기온의 니은이 커서 아침, 저녁으로 꽤 쌀쌀하다. 자,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이유는 뭡니까? 기온의 일교차가 크기 때문이죠. 판초를 입은 원주민이 디귿 알파카와 라마를 떼니고 다니는 모습을 보니 제대로 남미 여행을 하는 기분이 든다. 쿠스코는 한때 잉카 제국의 수도였지만 이후 유럽의 식민 지배를 받은 영향으로 유럽풍 건축물을 많이 볼 수 있다. 그 중에서 광장에 있는 대성당을 방문하였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성화인 최후의 만찬이다. 크리스토교 성서의 내용을 그린 것이지만 식탁의 한 가운데는 페루 원주민의 전통 음식이 꾸이가 그려져 있다. 자, 여기까지 완료하고 선지로 넘어가 볼게요. 1번 기억. 연중 봄과 같은 온화한 기후는 적도 부근의 저지대에서 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자, 적도 부근의 저지대는 그냥 열대 A가 나타나겠죠. 근데 여기는 고지대,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요거는 고지대고요. 우리 옳지 않은 걸 찾아야 되니까 정답은 1번 바로 찾았네요. 2번 니은 일교차. 이다. 이거 맞는 말이 되는 거고. 3번 티귿. 알파카와 라마는 안데스 산지에서 짐을 나르는데 유용한 가축이다. 맞습니다. 4번 리을. 유럽의 식민 지배로 인해 페루에서는 에스파냐어가 공용어로 사용된다. 자, 우리 남아메리카죠. 브라질을 비롯해서 아르헨티나, 페루, 칠레 등등등등 이 남아메리카 대부분은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의 식민 지배를 받았어요. 자,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가 다 에스파냐어를 사용하고요. 유일하게 땅이 가장 큰 브라질만 포르투갈어를 사용한다. 그래서 남미는 기본적으로 에스파냐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는 말. 5번 유럽 문화와 원주민 문화가 융합된 사례이다. 크리스토교는 유럽 문화고요. 그리고 꾸이는 원주민 문화입니다. 두 개가 결합된 거 맞는 말. 옳지 않은 거 1번 구했고요. 12번 다음 절에 가에 해당하는 국가를 지도 A, B, C, D, E에서 고른 것은 자, 여러분들 읽어봅시다. 이번 휴가에 가를 여행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화산 활동이 활발한 나라라서 간헐천도 있고 어쩌면 용암이 분출하는 걸 볼 수 있을지도 몰라. 화산 활동 오케이. 블루라그는 꼭 가야 해. 동그라미. 세계적으로 유명한 야외 온천이야. 지열 발전소에서 나온 온수를 사용한대. 화산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블루라군 지열 발전소가 있구나. 나는 6월에 가서 백야 투어를 했는데 맑은 밤하늘이 참 신기했어. 자, 여러분들 백야 투어를 한다라는 건 고위도에 위치해 있다라는 거고요. 6월에 백야가 나타난다라는 건 북반구라는 거죠. 자, 북반구 고위도에 위치해 있으면서 화산 지형이 있는 거 대표적으로 아이슬란드고요. A가 되겠습니다. 자, B 볼게요. B는요, 지중해와 흑해 사이에 있는 튀르키예고요. 지금 적도를 기준으로 중위도에 위치해 있어서 백야가 나타나지 않아요. 화산 지형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지진 정도가 나타납니다. 자, C 볼게요. C는요, 우리 미얀마고요. 동남아시아에 있는 미얀마로 여기는 열대 기후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 그리고 화산 지형도 딱히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적도랑 가까운 곳은 백야가 나타나지 않는다. 자, D는요, 우리 아프리카 가장 남쪽에 있는 나라 남아공이고요. 남아공에서는 화산 지형도 보기가 어렵고 백야도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 잠깐만, C부터 적어줄게. C는 미얀마, D가 남아공, 남아프리카 공화국. 자, 마지막 E는요, 우리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오른쪽에 있는 뉴질랜드고요. 자, 뉴질랜드는요, 화산 활동이 일어나서 화산 지형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북반구 고위도가 아니라서 답은 아니라는 거. 남반구에 위치해 있죠. 적도 남쪽. 그래서 답은 A, 아이슬란드 잘 찾았고요. 넘어갈게. 13번. 다음 자료는 A, B, C 국가의 연령층별 인구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고른 것은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서조항 단. A, B, C는 각각 말리, 아프리카에 있는 개도국이고요. 베트남,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고 프랑스, 유럽에 있는 선진국입니다. 중 하나인. 자, 그리고 나서 연령층별 인구 비율이 유소년층, 청장년층, 노년층 각각 퍼센테이지로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럴 때요. 뭐부터 보느냐? 튀는 애부터 보시면 돼. 이런 거야. 뭐야? 유소년층이 인구의 절반이야? 애를 많이 낳는 개도국일 확률이 높겠다. A는 말리.
아니면 노년층이 20%가 넘는다고? 여기 왜 이렇게 고령화 현상이 일어나지? 아, 선진국에 있구나. 프랑스. 마지막 남은 건 베트남. 중간이죠, 베트남은. 자, 그래서 말리, 프랑스, 베트남 이렇게 극단적인 유소년층이 너무 많거나 노년층이 너무 많은 걸로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 보기로 내려갈게. 기억 A, 말리는 B, 프랑스보다 출산 장려 정책의 필요성이 클 것이다. 출산해라 장려하는 정책을 얘기하는 건데, 말리는 그렇게 안 해도 이미 애를 많이 낳고 있어요. 유소년층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 그죠? 그래서 출산 장려 정책의 필요성이 작죠. 오히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애를 안 낳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출산 장려 정책을 해야 되겠죠. 니은 A, 말리는 C, 베트남보다 청장년층 인구 대비 노년층 인구 비율이 낮다. 자, 청장년층에 비해서 노년층 인구 비율을 얘기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말리는요, 청장년층에 비해서 노년층이 2%밖에 안 되고요. 베트남은요, 청장년층이 조금 많긴 한데 노년층이 훨씬 많아요. 자, 그래서 A는요, 노년층 인구 비율이 낮다라는 거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디귿. B, 프랑스는 A, 말리보다 평균 수명이 길 것이다. 그렇다. 우리 선진국은요, 의료 같은 게 발달이 잘 돼 있어서요, 병을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럼 평균 수명이 길겠습니다. 근데 말리 같은 경우에는 의료가 조금 취약하면은 영아 사망률도 높고요. 평균 수명 자체도 굉장히 짧다라는 거. 자, 리을. B, 프랑스는 C, 베트남보다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높다. 보세요. 프랑스 61.6, 베트남 67.9. 자, 누가 더 높아요? 베트남이 높아요. 자, 프랑스는 낮다. 자, 답은 니은디귿 3번입니다. 14번. 그래프는 국가별 태양광 발전 현황을 나타낸 것이 있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자, 태양 에너지로 우리 전기를 만드는 걸 태양광 발전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요, 태양광 발전 에너지의 그래프가 나와 있네요. 태양광 발전량, 그래서 총 전기를 얼마나 만들었어는 원의 크기로, 원이 크면 전기를 많이 만들었어, 원이 작으면 전기를 적게 만들었어 라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 X축에는 평균 일사량, 자, 평균 일사량이라는 건 태양 에너지를 받는 그 양, 태양이 쬐어지는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태양광 발전 비율은요, 여기 써있죠. 국가별 전체 발전량 중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율. 국가의 전기를 100%라고 얘기한다면 그 중에 태양으로 만든 전기가 몇 %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각각 국가별로 3가지의 정보가 나와 있다라는 거. 자, 그렇게 체크를 하시고 이제 선지로 넘어가 볼게요. 1번, 영국의 평균 일사량은 독일보다 많다. 자, 영국 찾으세요. 어디 있어? 영국 여기 있어. 독일 찾으세요. 어디 있어? 독일 여기 있어. 자, 평균 일사량을 보자라는 거야. 평균 일사량 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두두. 누가 더 일사량이 많죠? 독일이 일사량이 많아요. 영국은 적다. 2번, 중국의 평균 일사량은 세계 평균 이상이다. 자, 중국 찾아보세요. 여기 두두두두두두. 평균 일사량 이만큼. 세계 평균 일사량은 요만큼. 중국이 더 많아? 아니, 중국은 이하예요. 세계 이하. 3번, 태양광 발전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칠레이다. 자, 여러분들 태양광 발전하는 원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중에서 원의 크기가 가장 많은 거, 원의 크기가 가장 큰 건 어디입니까? 중국이죠. 4번, 대한민국 태양광 발전 비율은 세계 평균 미만이다. 자, 대한민국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태양광 발전 비율. 자, 우리는 두두두두두 이제 Y축으로 가는 거야. 이만큼. 자, 평균, 세계 평균은 이만큼. 우리는 평균 이하죠. 평균 미만이죠. 요거 맞는 말. 4번이 정답. 5번, 평균 일사량이 많은 국가일수록 태양광 발전량이 많다. 그러니까 일사량이 많은 국가일수록 태양광 발전량, 원도 크냐라는 거예요. 얘들아, 일사량 제일 지금 많은 거 아랍에미리트인데 코딱지만 해. 그 다음 칠레인지 코딱지만 해. 근데 그 밑에 있는 중국이 더 커. 그러면 일사량이 많을수록 발전량이 많은 건 아니죠. 그렇진 않다. 자, 그럼 답은 4번입니다. 15번. 지도에 표시된 국가 A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지금 A, B 국가가 나와 있네요. 어딘지부터 찾아볼게요. 자, A는요, 미국입니다. 북아메리카, 앵글로 아메리카의 미국. 자, B는 유럽의 서쪽의 섬이죠. 영국입니다. 자, 그래서 A, 미국, B, 영국 찾았고요. 보기로 가볼게. 기억. A, 미국의 행정부 수반은 국가 원수의 지위를 가진다. 자, 여러분들 미국은요, 대통령제죠. 우리나라와 동일합니다. 자, 이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 수반이 국가 원수 동일합니다.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기도 하고 대통령이 국가 원수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같은 말, 맞는 말. 니은 B에서 의회는 자 영국은 내각제고요. 의원 내각제. 의원까지 붙여줄게. 의원 내각제. 그래서 의회는 내각에 대한 불신 임권을 가진다. 자, 영국은요. 내각, 그러니까 이 국가 원수를 의원, 국회의원에서 당별로 얘기를 해서 야야야, 얘를 내각시키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죠. 영국은 국회의원을 뽑아요. 그리고 나서 그 국회의원들이 본인들끼리 최고 원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올린 국가 원수이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면 본인들이 내릴 수 있어요. 그거를 의회는 내각에 대한 불신임, 야, 너 못 믿겠으니까 내려와 라고 하는 겁니다. 얘는 가진다.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지. 자, 디귿 A. 미국에서는 명예혁명. B. 영국에서는 독립혁명이 발생하였다. 반대죠. 영국에서 명예혁명, 미국에서 독립혁명이 발생합니다. 리을 A와 B는 모두 앵글로 아메리카 문화지역에 해당한다. 자, 우리 미국, 캐나다와 함께 앵글로 아메리카 문화지역이 맞습니다. 근데 영국은요, 유럽 문화지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A는 이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답은 기억 니은 1번이다. 16번. 다음 자료에 가나다에 들어간 내용으로 옳게 작성된 댓글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읽어봅시다. 원, 달러 환율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갑을 병의 글에 대한 댓글을 작성해 봅시다. 단, 갑을 병은 모두 우리나라에 있는 거주자임. 자, 지금 원 달러 환율 상승 추세가 계속될 거래. 그게 무슨 뜻이야? 자, 우리나라 1,400원이 1달러인데 이 점점 올라서 나중에 막 2,000원이 1달러가 되는 그런 현상을 얘기해요. 그리고 환율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비교해 줄게. 1,000원이 1달러였는데 이게 2,000원이 1달러가 되면 환율이 상승한다. 환율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 똑같은 1달러인데 우리는 더 많은 돈으로 1달러를 살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1달러가 비싸진 거죠. 오케이. 자, 이제 갑을병 찾으러 갈게요. 갑. 한 달 후에 미국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보다 나중에 되면 더 달러가 비싸질 텐데? 안 되겠다. 원화를 달러로 서둘러 환전해야 돼.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싼 순간이거든? 원화를 달러로 서둘러 환전하세요. 맞는 말이 됩니다. 자, 을. 미국의 유학 중인 자녀의 교육비를 정기적으로 보내고 있어요. 갈수록 교육비 부담이 커지겠네요. 자, 갈수록 돈을 많이 보내줘야 돼. 왜? 우리는 1,000원 보냈을 때 1달러였는데 이 점점 2,000원 보내서 1달러잖아. 그 학생의 등록금은 똑같이 변치 않을 거니까 우리가 더 많이 보내야 되는 거예요. 와, 갈수록 교육비가 힘들겠어요. 너무 많이 들겠어요. 부담스럽겠어요. 맞는 말이 되겠죠. 디귿, 다. 미국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유 주식의 달러와 표시 가격이 변함없다면, 즉 보유 주식이 똑같이 1달러로 유지된다면 원화로 환산한 보유 주식 가치가 떨어지겠군요. 아니죠. 자, 지금은 내가 1달러짜리 주식 환산하면 1,000원이잖아. 나중에는 똑같이 1달러짜리 주식인데 변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원화는 더 많아졌어요. 그러면 보유 주식 가치가 높아지겠군요 라고 고칠 수 있는 겁니다. 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환율이라는 게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재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민사재판, 형사재판 중 하나임. 자, 민사재판은요 개인 간의 재판, 형사재판은요 범죄자를 판단하는 그런 재판입니다. 자, 그래서 A, B를 보시고 형사인지 민사인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A를 보면요 검사가 있네요. 검사가 피고인한테 야, 너 이 잘못했지? 라고 얘기하는 형사가 되겠고요. 자, B는요 검사 없어요. 원고와 피고가 있네요. 둘이 개인 간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민사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선주로 가볼게요. 1번 니은. 검사는 형벌의 정도에 대해 판결한다. 자, 검사는요 판결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판단을 하는 사람은 누구야? 판사죠. 그래서 형벌의 정도에 대해 판결하는 건 우리 형사 재판의 판사, 기억이라고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검사는 어떻게 하나요? 피고 데려와서 판사한테 이르는 거야. 야, 얘가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으니까 너 얘한테 벌 좀 내려봐 라고 이르는 사람이에요. 자, 기억. 판사와 달리 디귿, 민사의 판사는 범죄의 유무를 판단한다.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렀어, 안 저질렀어, 법에 어긋나 안 어긋나 그거는 형사에 해당하는 거고요. 민사의 판사는 누가 잘못했네를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범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거는 기억이고요. 요렇게 갑시다. 그냥 기억은 요렇게. 3번 B, 민사재판은 릴, 피고의 소장 제출로 시작된다. 자, 그러니까 개인끼리 문제가 일어났을 때 소장을 제출해서 판사한테 해결해 주세요, 문제 있어요 라고 이른 사람은 누구야? 원고죠. 소장을 제출하는 건 원고입니다. 4번 B, 민사재판은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이다. 맞습니다. 그게 바로 민사재판. 5번 A, 형사재판, B, 민사재판. 반대죠, 여러분들. B가 민사, A가 형사. 자, 그래서 재판에 대해서, 형사와 민사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면 됩니다. 18번 가자. 다음은 XJ 시장 관련 신문기사를 분석하여 요약한 것이다. 신문기사의 제목을 추려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XJ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른다. 자, 그리고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XJ 공급에만 영향을 주는 요인이 나타났고 XJ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자, 우리 수요와 공급 곡선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X축, 가로축에는요, 이 수량, 공급량과 수량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세로축 Y축에는요,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급 곡선은요, 수량이 올라갈수록 가격도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갈수록 수량도 올라가는 우상향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공급 곡선이죠. 자, 수요 곡선은 그와 반대로 나타나는데 지금은 수요 곡선은 얘기하지 않고 공급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급 곡선이 어떻게 됐대?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들 다른 거는 변화가 없고요. 공급에만 주는 요인이 나타나서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이 공급량을 늘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 만약에 가격이 변했으면 곡선 내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대로 수량이 올라가는 이런 모양이 나타나겠죠. 그런데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이 나타난다면 곡선 자체가 움직이고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옮겨졌다라는 건요, 똑같은 가격에도 더 많은 수량을 차지할 수 있는, 즉 공급량이 올라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의 신문 기사를 찾아주면 되는 거지. 자, 가봅시다. 1번 XJ 생산의 핵심 원료 가격 폭등. 자, 여러분들 우리 XJ라는 어떤 물건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커피라고 할 수 있겠네. 우리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생산하는데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핵심 원료인 원두 가격이 폭등해버려요. 그럼 여러분들 이 회사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가격으로 만들 수 있는 아메리카노가 적어지겠죠. 공급량이 적어지겠죠. 오히려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공급량이 주는 상황이고요. 자, 그럼 요거는 공급이 내려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자, 2번 XJ 보완제인 YJ 가격 대폭 상승. 자, 우리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들 건데요.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을 때는 얘들아, 같이 먹을 케이크라든가 아니면은 요 빨대라든가 아니면은 요 컵 홀더 같은 그런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도와주는 보완제가 있어요. 보완하는 거죠. 근데 이 보완제인 커피의 친구, 케이크라고 할게요. 케이크의 가격이 대폭 상승해버려. 그러면 우리 같은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아씨, 커피는 케이크랑 먹어야 제맛인데 케이크가 너무 비싸네? 그러면 커피도 케이크도 둘 다 안 먹을래! 그러면서 소비자의 수요가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나죠. 자, 여러분들 지금 공급에만 영향을 주는 요인이 나타났는데 수요를 얘기하고 있어. 믿고 걸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수요가 낮아지는 현상. 3번 XJ를 생산하는 땡땡 기업의 XJ 생산이 중단됐어요. 이게 무슨 뜻이야? 원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드는 어떤 카페가 있었는데 걔가 아예 생산을 안 하는데 공급량이 땅바닥으로 가는 거죠. 공급량 자체가 줄어들죠. 그래서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공급이 내려가는 현상이고요. 5번 XJ 기술, 생산기술 혁신으로 XJ 생산 능력이 대폭 향상됐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원래는 1시간에 한 잔 만들 수 있었어. 근데 기술 혁신으로 막 로봇가 왕왕 만들어서 이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1시간에 100잔 만들 수 있어. 와! 공급량이 많아졌겠다. 공급량이 많아진 요게 바로 정답이 되는 겁니다.
5번, X제에서 건강한 수면의 지장을 초래하는 성분 다량 검출. 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으면 여러분들 불면증이 와요. 카페인은 잠이 잘 안 오거든요. 라고 새롭게 사실을 알게 된 거야. 이걸 들은 소비자들, 어머나 세상에, 나 그러면 건강한 수면을 위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안 마셔야 되겠다. 수요가 줄어들게 되죠. 공급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수요 줄어드는 거고요.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9번. 정치 형태 가, 나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단, 가난을 각각 직접 민주정치와 간접 민주정치. 자, 그러면 가, 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 같은 경우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표를 뽑아요. 그러면 대표가 알아서 법률과 정책을 얘기하는 간접이 되겠죠. 대리인을 뽑는 형태입니다. 자, 나는요, 국민이 법률 및 정책을 직접 다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보기로 가자. 기억, 나, 직접은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나타난 방식이다. 그렇습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는 인구가 적었기 때문에 직접 민주정치가 가능했다. 자, 니은, 간접은 나, 직접과 달리 국민자치의 원리를 충실하게 실현한다. 자, 국민자치의 원리가 뭐야? 국민이 자급적으로 정치하는, 국민이 직접 정치하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거는 오히려 나는 가와 달리 직접 충실하게 다 실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귿, 가, 간접은 나, 직접에 비해 법률 및 정책 결정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모든 법률 및 정책을 국민이 다 같이 결정해야 돼. 다 같이 매번 선거를 통해 결정해야 돼. 야, 국민 한번 투표하려면,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하려면 그 비용에 그 시간이 어마무지하게 드는데 그걸 모든 법률이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간접을 하게 되는 거고요. 가는 적게 든다라는 거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리을, 나, 직접은 가, 간접에 비해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이 나타나기 쉽다. 자, 우리 간접 같은 경우에는요, 대표를 한번 뽑아놓으면 알아서 4년, 5년 법률 정책을 결정해요. 그동안 4년, 5년 동안 국민은 조금 관심을 덜 갖게 되죠. 무관심이 나타나기 쉬운 건 가가 되겠습니다. 가는 나에 비해. 자, 답은 기억 디귿 2번이 된다. 오잉? 자, 우리 오늘 마지막 문제 20번 들어갈게요. 다음 자료는 물가 안정 및 고용 안정 대책을 주제로 한 학생들의 활동이다.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학생은 누구인가요? 각 학생은 경제 상황 카드 가나에서 한 장, 그리고 대책 카드 A, B, C에서 2장을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한 대책 카드에 적힌 경제정책 수단이 선택한 경제 상황 카드에 적힌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합한 경우에만 1점씩 획득하고, 그렇지 않은 대책 카드는 0점이다. 카드의 구성과 학생, 갑을 병정부 선택은 다음과 같다. 자, 그럼 여러분들 경제 상황에 알맞는 대책을 일단 짝짓기를 해놓으시면 굉장히 편하겠죠? 자, 가부터 갈게요. 경기적 실업이 심각하다. 자, 경기적 실업은요, 경기가 안 좋다. 경기 침체된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나,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 너무 시장에 돈이 많아서 경기가 과열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기 과열 상황. 자,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이제 A, B, C 각각 짝짓기를 해주시면 되겠어. A, 중앙은행의 이자율 인상. 자, 여러분들 중앙은행의 이자율을 인상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돈을 쓰는 것보다 돈을 은행에 갖다 주고 싶어요. 왜? 돈을 은행에 넣어놨더니 돈이 복사가 되네, 이자율이 높네 라는 거야. 자, 그러면 시장에 돈이 굴러다녀요? 아니죠. 시장은 돈을 못 갖게 돼요. 오히려 시장에서 사람들이 돈을 빼서 은행에다 갖다 놓겠죠. 그러면 이거는 경기가 과열됐을 때,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을 때의 대책이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A에 해당하겠죠. 자, 그러면 B로 갈게요. 정부의 공공사업을 확대한다. 자, 정부가 세금을 풀어서 세금으로 공공사업을 많이 해. 자, 그러면 정부가 시장에 돈을 푸는 게 되겠고요. 이런 거는 경기 침체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요거 B가 된다. 마지막 C, 정부의 재정 지출 축소. 자, 정부가 아까 말했듯이 이 돈을 시장에 적게 푸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 돈을 적게 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조금 시장이 머뭇머뭇거리면서 덜 과열되겠죠. 과열에 따른 대책이 되겠고요. C가 이쪽에 해당하겠네요. 자, 그럼 A, B, C 우리 완료했으니까 갑을 명정무 누가 맞는 말을 했는지 찾으러 가볼게요. 자, 갑은 가를 선택했습니다. 자, 근데 A, B를 선택해서 B는 맞았지만 A는 틀렸어요. 그럼 정답은 1이네요. 자, 을은요, 가를 선택했고요. A, C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둘 다 아니니까 0점이네요. 병은요, 가를 선택했고요. B, C라고 얘기했어요. B는 맞았지만 C는 틀렸네요. 1점. 정은요, 나를 선택했고요. A, B라고 얘기했어요. A는 맞았지만 B는 틀렸네요. 1점.
자, 무는 나를 선택했고 A씨라고 대답했습니다. A씨는 둘 다 맞네요. 그럼 답은 2점을 가진 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번부터 20번까지 전문항 다 풀어봤습니다. 자, 우리 뽀글이 때 쌤이 처음 해설 강의 시작하면서 뭐라 그랬어? 이번 시험 어려웠다. 굉장히 어려웠다. 그러니까 너무 의기소침할 필요거나 나 통합사 이거 괜찮을까? 걱정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도쌤이랑 지금부터 차근차근 쌓아 나가가지고 여러분들 수능 만점까지 도쌤이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다 이끌어줄 테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통합사회라는 과목은 이런 걸 배우는 과목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이 아니야. 아직 통합사회 1도 다 못 배웠는데 지금 2 내용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전혀 슬퍼할 필요 없고요. 오히려 쌤은 칭찬해주고 싶어요. 우리 처음 들어와서 시험 너무 어려웠다. 시험지 꼴도 보기 싫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해설 강의까지 찾아보고 있다는 건 정말 잘하고 있다는 거거든. 자, 그래서 우리 김뽀글, 이뽀글, 박뽀글, 최뽀글 이걸 보는 해설 강의를 보는 뽀글이들 다 장하다고 칭찬해주고 싶고요. 잘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선생님 오늘은 저 안 불러주셨어요. 저 좀 불러주세요 라고 원한다면 질문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는 여기서 빠이빠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강의에서 또 만나자. 빠이빠이.